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그 문제,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동 중에 풍경을 봐.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라. 그때 한창 약간 단풍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낙엽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 앱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버스 출퇴근하는 버스 지하철 안에서 내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화가 나는데 열받는데 막 이러다가 그 앱을 듣고 갑자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버스에서는 길거리가 보이니까 길거리를 봤더니 낙엽이 너무 예쁜 거야. 하늘도 예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정화돼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 책입니다. 독일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고요. 베르벨 바르데츠키, 독일어 발음이 잘 모르겠네요. 이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서 딱이 맞은 영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네요. 상처받은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로서 34년간 자존감에 상처있고 각종 심리장애 중독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치료해왔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도 자존감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본 것 같고 자존감을 주제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의 모습을 약간 분리해서 본다고 DJ 하는 박나래와 술 먹고 막 뻗는 박나래와 방송에서 활발하고 잘 처리해내는 박나래, 그 여러 개의 박나래 중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은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한 거구나, 그때 잠깐 잘못한 거구나, 나머지 박나래는 또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실수한 것들은 또 달래주고 잘하고 있는 건 칭찬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또 자존감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이렇게 많은 파트들을 이렇게 제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제 책 보고 확인하는 방법은 기 모퉁이를 얼마나 적었느냐. 기 모퉁이를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잇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일부 귀 접은 내용 중에서 일부 또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 접은 내용이 더 많고 오늘 들려드릴 얘기 중에 일부가 또 이 포스트잇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읽어드리진 않고 보통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거 그리고 잘 녹화가 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편집을 합니다. Nobody can hurt me without my permission.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그때 20대 때 자존감이 좀 잘 정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30, 40대 되어도 좀 그 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은 반면에 그게 좀 잘 안 됐던 사람들은 30, 40대, 특히 30대 때 그거를 잘 회복을 해야 됩니다. 10대, 20대 때 쌓였던 다양한 배경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30대는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가끔은 내가 나를 상처 주잖아요. 내가 나를 되게 비하하고 그런 것으로 벗어나서 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주인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하기 힘들다 하면 이 책의 도움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책입니다. 48년 동안 28만 명의 마음을 얘기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고 하니까 그 안에 되게 중요한 코어 에센스 같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말로 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1개의 거짓말인 책의 인용구를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가지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낸 다음 요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물었대요. 왜 가지에 소금을 뿌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답하기를 그래야 가지가 울거든. 사람처럼 가지도 울어야 쓴맛이 없어진단다. 상처라는 주제에 대해 오래 다루면 다룰수록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면서도 숙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자신도 매번 상처를 입는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따귀를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원인 제공자를 향해 분노하거나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괴로워하거나, 그러나 분노든 자책이든 항상 더 많이 다치는 쪽은 우리 자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해서 불행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유했다. 공작새들은 다른 공작새의 꼬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공작새들은 저마다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작새는 온순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새의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분명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자신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열등감에서 시작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존중하고 한계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막 몸까지 아파오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골격도 좀 뛰어나고 약간 그 뼈마디가 다들 굵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잘 아프질 않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뭐 아프면 갑자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막 머리가 두통이 생기거나, 그래서 잘 가지도 않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마음의 상처가 몸을 병들게 한다라는 챕터가 있네요. 마음의 상처가 모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병의 진행 속도나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체의 건강 상태도 같고 성별도 나이도 몸무게도 똑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디펙 초프라는 사람은 왜 늙는가에서 인간의 연령을 시간적 연령, 생리적 연령, 심리적 연령 세 가지로 나누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 외로움, 좌절감, 근심, 분노, 직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노화를 부추기며 반대로 솔직하고 친구를 잘 사귀며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직업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마음의 상처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해 몸을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사람들 눈치를 제가 어느 순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하는 강의 같은 것들이 모두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겨울 수도 있고 이런 거, 혹은 누군가는 내 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 때문에 뭐 강연 앞에서 하품을 한다던가 혹은 강연에 멍 때리고 있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학생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처음에는 좀 예민하고 걱정되고 긴장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만이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한 얘기 중에 몇 개가 기억에 남으면 그걸로도 감사하자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됐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잘 모르고 항상 잘하고 싶은 너무 의욕적인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강연 중에 누가 하품을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언을 주십니다. 하품을 한 이유가 정말 지루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해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잃는 것은 훨씬 더 크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 자기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연사는 강연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득하는 힘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사라는 사람이 청중의 머릿속을 헤매며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게 역할이고 받아들이는 건 사실 상대방의 문제인 거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고 한다. 자신에 대한 회의와 불신,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표정, 말투, 의미 없는 몸짓들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듯이 스스로를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그럴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정한 눈빛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스치듯 지나간 작은 미소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과 거부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무조건 수긍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기대와 사랑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분노한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탓이 심한 사람들도 유독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남 탓인 달인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만은 나를 특별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인다. 이런 것만큼 아픈 게 없죠. 누구의 삶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이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눈을 찾는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여성 소설가이자 작가인 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 책도 리뷰를 해드릴게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라는 라캉의 말처럼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며 무의식적 반응이다. 매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다른 무엇이 되길 바란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길, 더 아름다운 사람이길, 더 성공하길, 그래서 남보다 더 행복하기를 끊임없이 바란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욕망의 근원에 나의 소망이 아닌 너 또는 그들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광고하는 아름다움, 빼빼 마른 몸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을 한다. 각종 미디어에서 찬양하는 성공의 기준, 좋은 학벌의 넓은 집, 명품 가방, 최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현재의 행복을 양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성취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상처를 받는다. 그 충돌 앞에서 욕망을 수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상처는 치유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외면하고 오히려 더 욕망을 향해 돌진한다. 성취할수록 갈구하게 되는 끝없는 욕망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욕망하는 것 자체에 중독된다. 물잔이 넘치는 것을 보고도 물을 따르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다. 일전에 EBS 자본주의 꼭 보라고 추천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한 그 학자의 소비 행복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행복은 욕망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소비. 소비를 늘리면 그러면 행복 늘어나겠죠? 근데 소비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월급 뭐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소비는 그대로 두고 욕망을 조금 줄이면 또 행복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왜냐면 욕망을 조절하는 거는 내 욕망을 조절하면 행복도 내가 조절해서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갖는 것보다는 욕망의 조절을 통해서 행복을 가지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자존감이 조금 떨어졌던 순간이 언젠가를 생각하면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아팠던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많진 않은데 그때 뭐 약간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어 제끼는 거죠. 하루 종일 울고 눈 퉁퉁 붓고 음식도 안 넘어가서 그 멘탈을 붙잡기 위해서 막 운동 2시간씩 하고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애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면 그 연애가 끝나고 내 살이 얼마나 빠진 막 정말 가슴 아플 때는 5kg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얼굴이 이제 통통하고 동글동글하니까 이 골격에 맞는 게 적당한 밸런스인데
한 번은 제 키에 막 말도 안 되게 살이 그 연예인보다 더 마른 지경이 돼버리니까 약간 사람이 빈 티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정상으로 회복된 거였는데 지금의 몸무게에서 5kg, 6kg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들었던 생각이 나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라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됐는데 그런 순간이 있다. 특히 남녀관계의 사랑,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강렬한 사랑을 한 사람은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죠. 사랑이 끝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사랑에 실패했을 뿐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며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세상이 끝장나는 슬픔도 아니다. 아울러 사랑을 먼저 저버린 남자를 전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 좋지 않다. 끝없이 미워하는 것은 괴로운 경험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해 사랑을 거부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에 깊은 충격과 상처를 입힌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등감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 버림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온갖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 늪에 빠져서 가라앉을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잡고 빠져나올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저 몇 번 사랑에 실패했을 뿐이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그 이별했을 때 이 책을 읽었는지 언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이걸 읽으니까 치유가 되는 느낌이네.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책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달하고 싶어요. 토닥토닥토닥. 최선을 다한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라. 나는 내담자들이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서 자립심과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난이나 비판, 무관심에 흔들리지 않으면 남에게 집착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험을 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떠넘길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게 된다. 희생자가 불행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복을 판단하는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만든 음식은 맛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만 희생자와 가해자라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슬픔을 의존하지 말자.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저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다. 나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믿음직한 심판이다. 영상으로 또 찍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자주 들으시면서 자존감 회복,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난 이상. 저희가 죽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 덜 상처받고 상처받아도 빨리 상처가 아물고 조금 더 행복한 순간순간을 누리다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